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과 두 분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대선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회도 시작이 됐고 선거 운동도 점점 화력이 좀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뭐 두 분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어떤 측면, 지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시간 순으로 세 가지만 네. 좀 말씀드리면 최초에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빨리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준석 후보가 빨리 결정이 됐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까 한덕수가 될까 아니면 국민의힘 누가 될까가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뭐 선수가 정해져야 또 대선이 이끌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선수가 정해지니까 그 막장 후에 그러면 이준석과 단일화가 될까 안 될까 뭐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별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이슈도 좀 날아가 버린 것 같고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내란 종식 빅텐트가 자연스럽게 펼쳐져 버렸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깜짝 인사가 빅텐트에 합류할 것인가? 오히려 지금은 저는 그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빅텐트 이재명의 빅텐트 이제 이상하게 됐어요. 네. 네. 저도 이제 그게 가장 기대되는 게 결국에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쪽에서는 전혀 어떤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박살낼 수 있었다는 식으로 그 토론 다음 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기대가 안 되고요. 아하. 결국 이제 방금 부대변인님 말씀대로 오히려 이재명 빅텐트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펼쳐지는 거냐.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박근혜 지지자까지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한 만큼 야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냐. 또 누가 나오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에 많은 관심이 갑니다. 빅텐트가 저쪽에서 엉뚱하게 좀 펼쳐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 쪽의 빅텐트 좀 예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또 김문수 후보 좀 시간차를 뒀지만 어제는 시니어 유권자를 좀 찾았다. 또 대한 노인회를 방문했었는데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이건 한번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 발전하고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우리 어르신들의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배 세대들이 가진 그 지혜와 해안들을 많이 후대들에게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특별히 감명받았던 것은 아기를 하나 놓으면 우리 부영에 무조건 1억씩 준다 이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기를 낳으면 1억씩 무조건 주는 정책을 우리 김상훈 의장님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러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시니어 유권자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행보를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실제로 앞에 뭐 이렇게 잠깐 영상으로도 네. 나왔지만 뭐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책임도 지고 네. 보상을 하겠다. 뭐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두고 또 이제 일각에서 뭐 세대 갈라치기용으로 쓰고 있던데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이따 그 아까 김문수 후보도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공약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뭐 복지 일자리 얘기를 하고 뭐 의료 서비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던데 뭐 일단 대선 때니까 뭘 넣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김문수와 윤석열의 차이점이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이제 이런 더 복지, 뭐 의료 서비스, 뭐 간병, 뭐 간호 이런 서비스에 더 책임을 지겠다. 요 그 메시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네. 반면 이제 그 윤석열의 시즌 2라고밖에 볼 수 없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시장에 맡기자. 사실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가 거의 망할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한 40대 그러니까 고령층보다는 좀 젊은 층이 좀 지지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퍼즐은 60대 이상의 좀 고령층이다. 뭐 고령층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데 이 시니어의 유권자 표심을 받아온다면 사실은
아주 쉽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민주당이 전 연령층에서 네. 이 김문수 후보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고령층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70대는 좀 약하고 60대와 70대에 예.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고령화 세대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령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의 표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략을 장기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황교도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김문수 후보는 너무 이제 그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죠. 반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사구시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간병 파산을 방지하자. 간병 파산. 그러니까 간병비를 공공이 좀 부담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간병비를 급여화하겠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들 통해 가지고 치아 건강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지금까지도 국가에서 지원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개수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령층을 좀 낮추겠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정말 실생활의 직격탄인 겁니다. 특히 간병비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예. 저는 외아들이에요. 그럼 누가 아파요. 그러면 이거 간병인을 이거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하루가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사구시. 그러니까 어른들은 내 자식에게 나의 건강이 악화돼서 지어지는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좀 해결해 준다 하면 바로 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잘 공략한 것 같다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디테일하다 생각했던 게 이제 공공신탁 제도. 그러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제 대신 그 돈도 이제 그 맡아서 네. 관리를 해드리는 것도 이제 그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로당 그 급식 그 주 5일로 하자는 것도 네. 작년 말에 민주당 주도로 이제 국회 통과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참 웃긴 게 평소에 맨날 이런 거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하면서 막상 이제 좀 분위기 좋다, 반응 좋다 싶은 건 갑자기 가가지고 본인들이 악수를 하면서 우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 민주당이 막는 거 우리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다닌다니까요.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오해가 없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후보들 이제 보니까 특히 이제 지지 선언들이 좀 있고요. 그 중에 김상욱 의원, 현역 의원이 입당까지 상대 정당의 입당을 민주당 입당을 하면서 이렇게 지지하는 경우 이게 참 드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래가 비슷한 또래인가요? 어떻습니까? 저하고 비슷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저하고 한 살 형이더라고요. 아, 네, 형이요? 제가 한 두세 번 방송 같이 해봤는데 예. 결론은 이 현역 의원이 선거 도중에 정당을 바꿨다. 그것도 라이벌 정당으로 바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게 삼지대로 간 것도 아니고 또 삼지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갔다는 것. 그리고 특히 총선이라면 본인의 배지를 달기 위해서 요리조리 눈치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선거는 배지 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이 대선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자기 선거가 아니라서. 자기 선거 아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넘어왔다는 건 왜 넘어왔겠냐.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은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당연히 탄핵은 돼야 된다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 상식적인 것을 국민의힘 안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 탈당해라 너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압박 넣고 왕따 놓으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정당 민주당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울산이 의석이 5개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저희 민주당이 한 석밖에 없어요. 아. 4석이 이제 국민의힘이에요. 그중에 한 명이 김상욱 의원이고. 아 그렇게 됐네요. 네. 예. 근데 우리 험지에서의 민주당 세가 불어두고 아. 또 제가 이게 지지율을 봤더니 지금 이재명 후보가 1% 정도 지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 정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이 넘어오면 또 울산에서도 사실 비상계엄 잘못됐고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겠죠.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눌려있던 샤이 정의의 사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험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일이다. 제가 뭐 SNS 같은 걸 좀 보니까 지금 김상욱 의원이 이렇게 가서 저렇게 파란색 이제 옷을 입고 선거운동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그게 배가 아프거나 네. 보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욕을 엄청 해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웃긴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도 당연히 짜증이 나겠지만 그러니까요. 가장 지금 열받은 게 예. 개혁신당 쪽이거든요. 이준석 쪽. 그렇죠. 거기서는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내란 세력과 차별화 두면서 우리가 진짜 보수다 하려 했는데 김상호 의원뿐만 아니라 네. 지금 뭐 김용남 전 의원 앞에 쭉 말씀 주셨잖아요. 네. 문병호 전 의원 게다가 이제 허은하 전 대표까지 지금 노골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 저것들은 가짜 보수라고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PK뿐만 아니라 지금 TK에 대해서도 뭐 권오을 위원장이 맞춤형 막 안동의 브랜드 막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끝날 때 결국에는 다시 저들은 투표장으로 그 지금 의사표현 안 해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자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큰 의미가 있다 이 봅니다. 모두의 두 분이 앞으로 또 보수 인사 어떤 분들이 올지 그게 궁금하다. 그게 관전 포인트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수 출신 인사들 속속들이 오는 모습, 민주당에 오는 모습,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봐야 됩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선거 초반에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고 아. 말했잖아요. 그때 사실 당내에서도 우리가 중도 보수? 이거 맞는 거야? 이런 사실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비판도 좀 있었고요. 조금 지나 보니까 아. 이게 얼마나 선거 전략 중에 괴를 뚫는 거였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인사들이 사실 저 옛날에 유명한 우리나라에, 정치인이 예. 했던 말이 기억나요. 정치인에게 있어서 정당이라는 것은 종교와 같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교 믿다가 뭐 기독교 믿거나 기독교 믿다 불교 이게 뭐 자유는 있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정서적으로. 그게 잘 안 되죠. 예, 그런데 이 정당을 넘어온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도 보수라고 쓰니까 야 여기도 보수고 저기도 보수인데 왜 못 가냐? 야 오히려 여기는 극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넘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중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보수 인사 중에서도 개혁신당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 파동 이후에 이 표가 보수층에서는 개혁신당으로 한번 필터링이 돼서 받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민주당까지는 안 간다 그랬는데 네. 뛰어오는 성격이에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된다. 천하용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과 천하용인 4명이 개혁신당을 차렸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천하용에서 용인 누굽니까? 원래는 김용태였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예. 근데 김용태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김용남으로 해서 천하용인 시즌 2를 만들어서 왔는데 용남인데. 그 중에서 R을 맡고 있는 허은하 대표 탑 대표까지 선출직으로 시켰는데 네. 무슨 뭐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완전히 폭력적으로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작은 정당에서도 이런 리더십을 못 보이는 이준석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대해서도 좀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다. 다만 이 보수 진영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조금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왼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선 뭐 이제 처음에 좀 많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지금도 여전히 이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선거 시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란 세력. 그 여전히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계는 오히려 당당히 막 맛집 투어를 다니고 있고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당내 체질 개선 차원에서도 저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민주당이 주류적 DNA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주류가 돼야 왜냐하면 된다. 이게 그동안 이제 야당 위주로 많이 하다 보면 계속 비판하고 막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류적 DNA라는 게 되게 무서운 말이라 보거든요. 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럼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론이 아니라 뭐 상대 박살내겠다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쨌든 상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내란 종식을 하고 경제부터 민생 회복 막 여러 가지 두루두루 챙기겠다고 한 걸 실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히 정치인들도 이걸 뒷받침을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그 안에서도 뭐 보수적인 생각, 진보적인 생각이 서로 건강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전쟁을 그 건너뛰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를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또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한 민주당이 과제입니다. 주류가 돼야 된다. 이제 주류가 됐다 봅니다. 보수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네. 자 뭐 모두의 이제 앞으로 대선에서 봐야 될 부분은 보수 인사 어떤 사람들 들어올지 아주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강성필 부대변인 구체적으로 좀 언급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러프하게 듣기 분야별로 예. 사실 이 사람 그러니까 기업인들 중에서 혹은 이제 또 전문가 그룹 중에서 이분은 평소에 보수 성향이었다. 혹은 정치 성향이 아예 없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이제 캠프 관계자한테 제가 흘러나온 말을 네. 초반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오는 게 이제 좀 정치인들보다는 저는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는 본인이 내각을 꾸릴 때도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분야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 초기에 정은경 전 질병청장, 그거 좀 되게 그렇죠. 놀라웠어요. 예, 훌륭하신 분이죠. 아주 전문가인데 최고의 전문가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이 오는 걸 봤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분들도 오고 또 기대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황희도 이사. 아무래도 뭐 여러 뭐 분들이 있는데 아까 네. 뭐 그 천하용인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그 지금 이제 민주당판 그 천하용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천하용 요런 얘기가 이제 왜 나오냐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김용남, 김용남, 예, 천하용,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허은하, 그리고 이제 예. 인 쪽이 예. 신인규 신인규. 저희 맞은편에서 같이 방송을 하던. 자,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밖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그 역할과 네. 포지션에 대한 거랑 별개로 제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이제 그럼 천만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천하람이 올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근데 과연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 과연 그 당에 지금 미래가 있다고 보는 걸까? 예.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어쨌든 지금 그 신인규 변호사가 일단 인을 채우면 예.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 천- 더 관심을 갖게 그냥 되잖아요. 천실 한 명 찾아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꼭 뭐 천하람 의원이- 성에 꼭 천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예. 뭐 저는 또 상황이 또 여의치 않으면 예. 이준석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온다. 그건 제가 앞장서서 예. 규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천하용인의 아용인 이제 신인규 변호사까지 네. 가능하다. 그래서 보수 인사들 많이 이제 합류를 하는데 자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탈당이 지난주 이슈가 됐죠.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 탈당하긴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위장 탈당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 윤석열의 탈당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당에 대해서 어떤 상징성을 찾아볼 수가 있냐면 불법적인 비상계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럼 요 정도 됐으면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죄를 시키지는 못할 망정 탈당도 못 시키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비판의 대상이 됐던 거지. 네. 탈당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탈당한다고 지지율 올라갑니까? 보세요. 하나도 안 올라가요. 하지만 사죄를 하면은 1% 정도는 올라갈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탈당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실제로 뭐 물리적으로는 탈당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탈당 후에 또 이제 사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사죄를 국민들은 하느냐. 진짜 나쁜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못 받아가지고 그게 기분이 나쁘시고 속상한거든요. 국민들은. 그래서 저는 이 탈당은 별 의미가 없고 빨리 사죄해라. 저는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에 지금 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박관천 네. 얘기를 합니다. 천하용인에서 박관천. 음. 벌써 지금 민주당에 합류했지 않나요? 선대위의 신속 대응 그렇게 부단장이에요. 네. 신속하게 하시고 됐네요. 계십니다. 됐네요 이제. 천자 한 명 아, 찾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거 다 이제 댓글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집단 지성입니다. 네. 또 윤석열 얘기 다시 또 이어가면요. 윤석열이 4차 공판에 얼굴 비추기도 했었고 탈당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탈당 이후에 한동훈이 이제 지원 유서에 오늘부터 한다고 합니다.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또 네, 따로 그 유세차에 올라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죠. 따로따로 이제 네. 완전히 그냥 동선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누구 지원 유세라는 걸까요? 혹시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음 당권을 위한 네. 그런 유세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 뭐 싶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결국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란 세력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지금 붕괴를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차마 뭐 용기가 없어서든 아니면 뭐 여러 이유로 이탈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와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나는 아닌 척. 그래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막 서울 한복판에서 그 청계광장 쪽에서 뭐 유세라는데도 손에 꼽을 정도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 그 내란 종식으로 가는 그런 그
분위기가 지금 제대로 조성이 됐다고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자기 광만 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유튜브 본인 막 즐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그냥 자기 광팔기다.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윤석열 탈당, 한동훈의 유세 합류, 이 김문수 후보한테 긍정적으로 좀 작동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윤석열이 탈당했으니까 아버지가 나가니까 딸이 들어왔잖아요. 윤버지, 계몽된 딸입니까, 그녀. 이게 또?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요건이 되기 때문에 딸이 되는군요. 상관이 없고 또 한동훈이 선거 운동한다. 예. 뭐 한동훈이 그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국민의힘에서 대선에 진심인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다. 다 본인밖에 각자 없다. 동상이몽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한동훈도 빨리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안철수 효과예요. 사람들이 아니 안철수 같은 경선에 참여했는데 열심히 돕고 있다. 오히려 당의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돕지 않고 있으니까 본인이 빨리 도와라라고 재촉하는 모습에 사람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번에 안철수 좀 다르게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면 한동훈 같은 경우는 갑자기 라이브 방송 켜놓고 기타 치고 과자 먹고 그러다 뭐 스탠바이 뭐 노래 제대로 부른 것도 아니고 흥얼거리다가 갑자기 정치가 후져서 죄송합니다. 당원 가입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자기도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하니 당원들이 봤을 때 얼마나 더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아 본인도 이제 비판이 너무 거세지니까 느껴진 거예요. 이러다 배신자 프레임 빠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끌려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날이라도 형식적이라고 세레머니를 김문수한테 꽃다발을 주고 뭔가 해야 됩니다. 가야 그 다음에 되는데. 불편해서 따로 다니더라도.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김문수도 같이 다니는 거 싫어할 것 같아요. 아. 한동훈이 갑자기 주인공 본능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갑자기 막 본인이 한동훈한테 막 사진 찍자고 하고 하는데 김문수한테 아무 사진 찍자는 말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분열로 가는 시작이다. 한동훈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참 본인 유튜브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 하죠. 네. 뭐 과자 먹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하는 것 같이 책 같은데 읽어요 이런 거 하고 있던데. 그게 셀럽들이 하는 거잖아요. 뭐 셀럽이기도 하기 좀 유명한 네.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게 본인의 당권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동훈 전 예. 대표를 위해서 진지하게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 결국 그 핵심 국힘의 지금 핵심 당원들은 네.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되게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아하. 실제로 하는 행동도 좀 비슷하고 막 막대사수의 진심인 점. 예. 이제 약간 키보드 워리어들의 특성인데 네. 제가 10대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황인수 예, 흑역사예요. 그런 것도 예.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 둘을 볼 때마다 옛날 제 사춘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사춘기 때가. 지금 나이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고 어쨌든 그 캐릭터가 겹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그 유튜브 할 게 아니라 설령 유튜브를 한다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 소리를 하면서 그 계속 이재명 후보를 건드리고 있는지 이걸 좀 부각을 시켜야 차별화가 됩니다. 안 그러면 국힘 핵심 당원들 입장에선 이준석이나 특히 가장 최근의 기억은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준석 후보라도 이제 제대로 비판을 해서 저게 얼마나 그 젊은 그 잘난 엘리트인 척을 하지만 실상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가. 요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그런 거 얘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잘 잡아서 해라. 막 지금 막 기타 치고 뭐 과자 예. 뭐 오징어 그 의미가 과자 없잖아요. 되게 새우 과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과자 집에 손차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 포인트를 잡아라. 포인트 잡아라. 주인공 본능이라고 저희가 말했는데 사실 방송이니까 제가 네. 좋게 순화해서 말하는 거고 할 말 많죠 오프라인에서는. 네. 근데 결국에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이제 보수 정계에서는 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여기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는 이제 김문수는 아웃 오브 아웃이고 그냥 둘이 이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대로 된 민심을 청취하지 못하면 이제 그런 보수 개편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오늘 부산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행동 아니면 유세 행보를 딱 보면 알겠네요. 김문수를 위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본인의 당권 도전이나 향후를 위해서 나왔는지 그게 다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저는 한동훈 대선 후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막 네. 하나하나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예. 근데 당권 도전을 하고 준비한다는 증거가 제가 아,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있습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당원 가입해달라고 하잖아요. 아. 우리가 대선에서 민주당 갑자기 이재명 후보 당원 가입해주세요 지금 아니, 합니까? 지금 당원 가입이 못 필요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원이 아니라 이제 집토끼는 결집되어 있고 이제 외부 확장이니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당원 가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당 대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전 시장 설득을 했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4시간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네.
뭐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에서 왜냐면 너무 쏟아지는 내용이 많으니까 네. 그냥 얼핏 볼 때 뭐 청준표가 됐다가 네. 갑자기 또 다시 홍준표가 됐다가 그렇죠. 청춘 그러면서 막 하와이에 지금 의원들 한 2명인가 또 포함해서 한 4명 갔다 하죠. 그렇죠. 좀 놀러 간 거 특사를 아니냐. 갔죠. 예, 특사라고 자기들끼리 포장하는데 예. 그냥 이거 김문수 돕기는 싫은데 마침 휴가 간 거 아니냐 지금. 이게 제정신들이냐. 이런 반응들이 압도적이라 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문수 후보 제가 좀 이런 얘기 좀 외로울 것 같기도 해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도와준 사람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캐릭터를 좀 유추해 보면 네. 그런 좀 느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눈치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평소에도. 눈치가 그렇기 없다. 때문에 뭐 누가 뒀든지 말든지 일단 나는 대통령 후보니까 여기가도 손들어지고 저기다 손들어지고 나를 위해서 막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난다. 지금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기강을 한번 잡아야 된다 봅니다. 네.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또? 또 한번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내가 누군가. 이게 뭡니까 지금? 누구요?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요거 하나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 위에다가 원자 폭탄 쏴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저 문과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문과지만 원전과 원자 폭탄 차이는 핵 분열의 속도 차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시너지 하는데 그거야말로 폭탄 시너지 아닙니까? 엄청 지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니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무식한 건가 그래서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제발 좀 단속 좀 잘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좀 싶습니다. 알고 해라. 알고 네, 해라. 말씀이죠. 예. 좀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다고 하지만 네. 알 건 또 알아야 돼. 시대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다 이 그쵸. 말씀이네요. 네. 네. 그리고 제발 좀 그런 옆에 여성 정치인분들 모시고 이상한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스 가락시장이 내보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성인지 감수성. 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 황희도 이사 강성필 부대변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